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 이 회귀라고 하면은 뭔가 회귀 문제를 풀 것 같은데 사실은 분류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선형 회귀에서는 요 x와 y 간의 관계를 요 1차 방정식 즉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한 55점까지는 이제 이렇게 0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데 한 70점 넘기니까 이제 합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한 대충 이렇게 그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긋는다고 해도 뭔가 애매합니다. 요 데이터들을 이 직선이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요 모양 그대로 번떠서 이렇게 한 곡선으로 이렇게 빨갛게 그리면은 이게 좀 더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그래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직관적으로 예상하기를 여기 최고 점수가 55점이었고 여기 최저 점수가 70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충 한 반타작을 했다고 한번 해 보자고요.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이게 한 65점 내지 한 요 어디 근방에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중간 정도 맞았을 때 합격률이 한 0.5%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보다 점수가 높으면은 너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여기보다 점수가 아래에 있으면은 너는 합격할 확률이 낮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확률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걸린 확률이 뭐 0.5 이상이면은 너는 합격,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있다고 하면은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주는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죠. 물론 여기 모델이 판별한 확률이 50% 이상이다. 즉 0.5 이상일 때에 합격으로 판단하겠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모델이 추론한 확률이 뭐 0.6이든 0.7 이상일 때만 합격으로 반환을 하겠다 하면은 뭐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바로 이런 그래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함수 값이 1과 0 사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x축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1에 가까워지는 거고, x축에 있는 변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딱 그 함수값이 0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확률이 0.5가 되는 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hz는 1분의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z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z라는 거는 wx 플러스 b라고 정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 즉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정의했던 요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요 w와 b를 찾아내는 문제로 변형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요 이진 분류에서 사용할 어떤 가설 함수를 바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 놓은 거고, 이어서 이제 이 w와 적절한 w와 b를 학습할 수 있는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비용 함수를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 사용했던 민 스퀘어 에러 최소 제곱 오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 분류 문제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제 이런 MSE를 쓰는 것보다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비용 함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이 리턴 값으로는 0과 0에서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즉,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리턴 값이 바로 우리가 만들 모델의 리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한 문제에서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1의 값을 리턴을 하면은 얘는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또 0의 값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불합격할 확률이 더 높은 애야 라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이 1인데 예측 값이 0에 가깝다면 오차가 커져야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실제 레이블은 합격을 했어. 근데 모델은 불합격이다 말을 했으면은 모델이 틀리게 이걸 예측을 한 거니까 오차 값이 커져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불합격인데 모델은 합격이래. 이래도 오차가 커져야겠죠.
이런 문제를 좀 더 수식으로 나타내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레이블이 1이라면, 즉 만약에 실제로는 합격을 했다면은 이 오차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hz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웬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 마이너스 로그가 이 빨간색 선 있죠? 요 빨간색 곡선이 바로 마이너스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예측값이 0에 가까워진다면은 그 오차값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함수를 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 0에 가까워질수록 이 마이너스 로그 x의 함수값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제값이 0이라면은, 즉 y가 0이라면은 코스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z.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로그 함수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차 함수를 구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바로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로 합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y가 1인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여기에 각각 1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y에 1을 넣어버리면은 얘는 그냥 1이 돼서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 반면에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은 0이 돼서 뒤에 있는 항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y가 0인 상황이라면은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y가 0이 돼버리니까 요 부분, 이 항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z만 남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요 y 햇이 바로 요 h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 값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자면은 요 다음과 같이 서멘션 기호를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고, 바로 이 식을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크로스 엔트로피의 평균 값을 취해서 최종적인 로지스틱 함수의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그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젠 분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모델의 가설을 정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비용 함수를 설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